예, 5장 두 번째 시간으로 5.2 중첩의 원리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5.1에서 우리 회로가 선형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등가성과 선형성을 이용하면 회로를 원회로 그냥 그대로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조금 간편하게 간단하게 좀 바꿔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항 같은 경우에 직렬이나 병렬일 경우에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해서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원, 전압 전원이든 전류 전원도 하나로 합성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위치가 이제 같은 노드에 있거나 이제 같은 지로에 있을 경우에 뭐 전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성하는 게 가능한데 지로가 다르고 노드가 다른 형태에 있는 전원들을 합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전원 있고 저쪽에도 전원이 있는데 각각의 전원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해로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선형성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음. 전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막 여러 개 전원이 있어. 이걸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 결과 F에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걸 구해놓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면 각각 하나씩만 넣어보자는 거죠. A 하나만 했을 때 그 결과랑 B 하나만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그 다음에 C 하나만 딱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이렇게 나온다면 FA, FB, FC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원에 대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구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구하는 결과랑 서로 같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중점입니다. 물론 선형회로에서만 가능하죠. 선형성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독립 전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써주시면 돼요. 종속 전원일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독립 전원인 경우부터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예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 세 번째 여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셨죠? 한 번에 우리 방정식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정식 한 번에 세운다 그래서 1번 막로 3K 플러스 3K 2번 막로 3K 플러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해가지고 이렇게 I1, I2 그 다음에 V1은 상승이고 V2는 하강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로 쓰고 그 다음에 역행렬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회로 광역 계산기로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V1, V2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V1, V2를 그냥 문자로 놓고선 쓰게 되면 I1 값이 5K분의 V1 마이너스 15K분의 V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V2인 경우도 뭐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중첩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열겠습니다. 지어진 문제를 중첩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 여러분 교재 5.3번 예제. 자, V1과 V2가 동시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전원이 동시에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전원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V1만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V1의 T만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럼 당연히 V2의 T는 얼마가 되느냐면 0이 돼야 되거든요. V2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0이라는 것은 뭘 만드냐면 0볼트라는 것은 등전이를 만들어야 돼요. 등전.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그 전원이 있던 자리를 단락시켜야 됩니다. 단락시키면 이 등전이가 되고 등전이 동일 로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를 변형했어요. 회로를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회로가 변형된 게 좀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변형하고 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얘랑 병렬이죠. 3kg와 6kg를 병렬하니까 2kg가 됩니다. 자, 2kg와 3kg는 다시 뭐가 되죠? 직렬이 되네요. 따라서
I1 프라임의 t. 왜 프라임이라고 찍냐면 원래 I1은 두 전원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V1만 존재하는 거라서 두 전원이 존재할 때랑 다른 전류잖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표시한 거고요. 전체 저항은 위에 있는 회로는 전체 5K로 옴이 되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V1의 T를 5kΩ으로 나눠주면 I1 프라임의 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V1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V2의 T만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V1의 T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V1이 있던 자리를 뭐 해줘야 된다? 단락시켜야 된다. 라고했죠? 전압원이 있던 자리를 단락시켜야 이 두 사이를 뭐로 만들 수 있어? 0볼트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3kg와 3kg가 병렬이네요. 네, 그럼 1.5kg가 되죠? 1.5kg와 6kg는 직렬이네요. 그렇죠? 그럼 I2의 T' T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전압 방향이 반대네. 그치? 그럼 전체 R분의 V니까 V2의 T가 반대로 걸렸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1.5K와 6K가 직렬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5K분의 V2의 T가 되죠. 자, 근데 그 전류가 반반 나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kg, 3kg니까 1대 1로 전류 분배가 되죠. 따라서 I1의 2'의 T는 지금 I2 2'의 T를 절반만 흐를 겁니다. 방향 반대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5K분의 V2의 T 곱하기 2분의 1 해보면 마이너스 15K분의 V2의 T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결과를 이제 합치면 되는데요. 앞서 구했던 1번, 지금 구한 2번을 더하게 되면 1번 더하기 2번을 하게 되면 두 전원이 동시 존재할 때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I1의 T는 V1만 존재했을 때 구했던 I1 프라임의 T와 그 다음에 V2만 존재했을 때 I1 2 프라임의 T. 다시 설명을 드리면 V1의 T만 존재했을 때 얘는 V2의 T만 존재했을 때 V1, V2가 동시 존재한다 그러면 두 개 더 해야 되죠. 그래서 5K분의 V1의 T와 지금 뒤에서 구했던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15K분의 V2의 T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장의자를 되돌아보면요. 가능하죠? 아이고, 색깔이 같아서. 네. 이거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두 장이나 넘어가 버렸죠? IONAT는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V1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의 값과 그다음에 V2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의 값 해서 구해진 I2의 T 이 두 개의 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값하고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식하고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5.4 예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5.4 예제를 준비하겠습니다. 5.4 예제입니다. 지금 5.4 예제에는 전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전화번이 아니죠. 지금 하나는
전압원이고 하나는 전류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mA만 존재하는 경우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2mA만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럼 원래 여기 3V가 있었는데 3V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 0V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뭐 시킨다? 단락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단락시키고 나면 우리가 이제 V0를 구해야 되니까 전류 분배식을 위해서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I0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I0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두 전원 중에 한 전원만 있는 경우니까. I0 프라임은 어떻게 분배가 되죠? 이쪽은 얘랑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총 3kg가 있고 이쪽은 지금 6kg가 있습니다. 전류 분배식 한번 써볼까요? 예, 전류 분배식을 쓰면 1K 더하기 2K 더하기 6K 중에서 나는 I절을 구하고 싶다. 그럼 분자에 자기 게 아니라 상대방 걸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체 전류 얼마? 2mA를 넣으면 3, 6, 9, 9분의 3, 3분의 1이네요. 3분의 2 mA가 I0 이쪽으로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0 프라임은 6K 곱하기 I0 프라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K 곱하기 3분의 2 mA 곱하니까 4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류원 2mA인 경우에 대해서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원 3mA만 있는 경우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3V만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가 2mA가 있어야 되는데 2mA가 아니라 얘를 얼마를 만들어야 되냐면 전류가 0을 만들죠. 0A.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전류원을 제거한 자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개방시켜야 됩니다. 개방시켜야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압원이 있던 자리는 단락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던 자리는 뭐 한다고요? 개방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직렬이네요. 얘랑 세 개가 다 직렬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02 프라임은 1kg, 2kg, 6kg 중에서 어디 걸리는 6kg에 걸리는 3V를 나눠 가진 전압이다. 그러니까 1K 더하기 2K 더하기 6K 중에서 어디 걸린 전압이다. 얘는 6K에 걸리는 전압이죠. 6K에 걸리는 3V 전압이다. 그러면 3V 계산해 보니까 얼마? 2V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전압원만 있는 경우 또 전류원만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V0는 어떻게 구한다? V0 프라임과 V02 프라임을 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mA만 있을 때 얻었던 V0 4V랑 그다음에 3V의 전압원에 의해서 만들었던 2V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6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각의 전원만 가지고 그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각각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거죠. 각각 전원의 역할들을 중첩시키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걸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첩의 원리. 자,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지금까지 배운 중첩의 원리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번 예제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 문제는 예제 5.6. 좀 어려워졌죠? 5.3보다는 5.4가 좀 어렵나? 아닌가요? 비슷했나요? 5.3, 5.4는 비슷했는데 5.6은 조금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6V 전압원과 2mA의 전류원이 있는 이 회로를 각각의 전원에 대해서 한번 따로따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인데요. 6V 전원이 있는 경우와 2mA의 전류원인 경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6V만 존재하는 경우 자, 6V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전류원을 없애야 돼요. 원래 여기 전류원이 있었는데 전류원이 있던 사이를 뭐 한다고? 개방합니다.
중첩의 원리는요. 원리도 단순하고 사실 해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중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화번과 전류원을 제거하고 단락이나 개방으로 놓으면 회로의 모양이 바뀌어요. 회로의 모양이 바뀐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중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류가 있던 자리가 다 떨어져 나가요. 회로가 더 어려워졌나요? 더 쉬워졌나요? 떨어져 나가니까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졌죠.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외에 노드 몇 개 있나 한번 보세요. 노드. 위쪽에 노드 하나 있고요. 그렇죠? 네. 아래쪽에도 노드 하나 있고요. 여기도 노드 하나 있네요. 좀 노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경렬이 잘 안 보이실 때는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쪽에 파란색 노드. 예,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출력 전압 구하는 게 좀 더 쉬우려나?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직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K. 네, 8K와 4K는 병렬이네요. 네, 8K와 4K를 병렬하면 얼마가 돼야 돼? 와, 이거는 복잡하겠다. 그리고 다시 2K하고는 뭐가 되죠? 또 직렬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 저항을 계산해서 여기 걸린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 분배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6K와 2K 한번 써볼까요? 자, 2K 걸리는 전압과 아이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회로를 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그게 더 낫겠다. 제가 더 그려볼게요. 이걸로 안 보인다. 제가 더 그려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6V 네, 합성시킬게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6K, 여기는 이제 6K랑 2K가 합쳐진 거죠, 참. 네, 6K와 2K가 합쳐져서 8K, 여기는 4K, 여기는 2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V예요.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해볼까요? 뭐라고 그랬지, 이거를? 그냥 V라고 할게요. 네, 4K, 8K가 병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X라고 할게요. VX를 구하라. 그럼 VX는 4K, 8K 병렬과 2K 중에서 위에 걸리는 전압을 전압 분배식 써볼게요. 4K 병렬 8K랑 2K가 직렬인데 그 중에서 4K 병렬 8K에 걸리는 얼마? 6V 전압이야 라고 쓸 수 있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빨간색 노드가 여기에 지금 위에는 지금 파란색 노드고요. 보라색 노드가 없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노드 여기서 여기 사이가 지금 VX라고 넣은 거죠. 이 VX를 구해봤더니 4K 병렬 8K와 2K 중에서 4K 병렬 8K에 걸리는 6V다라고 했는데 V0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V0 프라임은 그 중에서 6K에 걸리는 거야. 그치? 2K하고 6K야. 그럼 얼마야? 지금 2, 3, 6, 3대 1로 걸리는 거죠, 전압이. 이걸 또 나눠 가져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통으로 갖고 가는 거지. 그러면 2K 플러스 4K 병렬 8K 플러스 2K 한 것 중에서 4K 병렬 8K 플러스
제가 잘못 썼어요.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EK 플러스 더 헷갈리네요. 음. 간만에 녹화하려더니 되게 안 되네. VX를 그냥 먼저 쓰고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VX예요. 그러면 V0 프라임은 이렇게 쓰면 되죠. 6K와 2K 중에서 6K에 걸리는 VX 전압이다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 다시 써주면 되잖아. 6K 플러스 2K분의 6K 곱하기 VX가 얼마였어? 요거까지 다 갖고 와야지 이렇게. 여기서 다 넣어줘요. 그러면 4K 병렬 8K 플러스 2K분의 4K 병렬 8K 곱하기 6V가 되죠.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냥 또 간단화 시킬 거야. 그냥 일부러 원 회로를 다 갖고 가서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는 욕심에 정리를 안 하고 왔더니. 일단 4K 이거부터 할게요. 얘 때문에 4K와 8K 병렬 먼저 해보자. 합분의 곱이잖아. 4 더하기 8분의 4 곱하기 8.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면 3분의 8K가 됩니다. 자, 그러면 6K 플러스 2K분의 6K 곱하기 3분의 8K 플러스 2K분의 3분의 8K 곱하기 6V 이렇게 계산해 나가야 되겠죠? 그쵸? 네, 계산기에 넣어버리시죠. 네, 계산기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7분의 18V가 얻어질 겁니다. V0 프라임. 6V만 있는 경우에 V0 프라임이 7분의 18V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다시 일로 가서 좀 어려웠죠?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랬죠? 이번에는 6V가 없어요. 6V가 있던 자리를 단락으로 놓고 이제 이번에는 2mA에만 존재하는 경우 전화번호는 제거한 자리를 단락, 전류원을 제거한 데는 개방, 전화번호를 제거한 데는 단락으로 놓을 거예요. 자, 여기 단락을 놓고 놓으면 또 아직도 안 보이나요? 이쪽은 뭐 보라색 노드. 노드 정리 좀 하세요. 누가 직렬이고 병렬이 잘 안 볼 때 이렇게 같은 노드 한정으로 묶어보세요. 자, 여긴 빨간색 노드, 여긴 파란색 노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그러면 보라색 노드까지 쭉 된 점을 하나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죠. 이걸 내가 선 두 개를 넣었지. 보라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정리되는 게 보이시나요? 누가 직렬이고 병렬이 좀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2K와 4K는 병렬인 게 보이고요. 걔랑 2K는 다시 직렬, 걔랑 6K는 다시 병렬이 되네요. 그렇죠? 자, 이때 V0 2 프라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전류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일로 가는 전류. 일로 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그림으로 다시 그려야지 이거 갖고는 보기가 어렵네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눈에 보이도록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회로를 다시 그려야 잘 보여요. 여긴 2mA고요. 네, 여기는 2K와 4K를 병렬해야 돼요. 여기는 2K고 여기는 6K. 2K, 4K를 먼저 병렬해 볼까요? 2K랑 4K를 한번 합분해고 6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4K가 됩니다. 얘랑은 직렬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 분별 써봅시다. 일로 가는 전류가 있고 일로 가는 전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0 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I0 2 프라임은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건 얘네잖아요. 2K 더하기 3분의 4K.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죠? 6K 중에서 자기 거 쓰나요? 상대방 거 쓰나요? 상대방 거 쓰죠. 2K 플러스 3분의 4K.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냐면 2mA.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I0 값을 정리해 보니까 I0가 7분의 5mA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좀 V0잖아요. 그렇죠?
V0 2 프라임은 6K에다가 I0 2 프라임을 해야 되죠. 따라서 6K 곱하기 7분의 5mA 계산해서 구해보니까 7분의 요거 30볼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전원의 작용, 각각 전원이 별도로 작용할 때 구한 두 개 값을 구했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자는 V0는 V0 프라임. 이거는 뭐였죠 아까? 저는 6볼트만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V0 2 프라임 뭐라고? 2mA만 존재하는 경우를 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분의 18 더하기 지금 7분의 30 7분의 48이 나오네요. 그렇죠? 원래 답을 분수를 안 씁니다. 요거 소수로 고쳐서 답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판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만 있을 때요? 6볼트만 있을 때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2mA만 있을 때 구하는데 이때 노드가 묶이는 노드가 잘 안 보였죠? 여기 같은 노드고요. 이만큼이. 여기가 같은 노드예요. 동일 노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노드, 여기 빨간 노드 이렇게 되고 여기 I0 2 프라임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 다음에 각각으로 구한 결과를 이렇게 더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첩의 원리와 관련된 예제 3개를 풀어봤는데요. 중첩의 원리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뭐가 어렵냐면 회로가 이렇게 직병렬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 동일 로드가 묶여서 누가 직렬이고 누가 병렬인지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첩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중첩 어떻게 푼다고요? 여러 개의 독립전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 개의 독립전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회로에서 한 전원씩 각각 전원에 대해서 나머지 전원은 끈다. 이때 끌 때 전류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개방시킨다. 전화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락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화번을 끄려면 전화번이 있던 자리를 단락 회로로 만들고 전류원을 끄기 위해서는 전류원을 개방 회로로 만든다고 했죠. 개개의 전원이 회로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회로 뭐 직병렬도 좋고요. 뭐 회로든 뭐 노드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회를 구하시면 돼요. 각 전원에 독립적으로 적용해서 구해진 결과 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대수적으로 이 결과들을 합치면 되죠. V0 프라임, V0 2 프라임, I0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죠.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첩의 원리는요. 선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선형성이기 때문에 이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선형이기 때문에 중첩 원리가 잘 적용이 되는데 전력은 안 됩니다. 왜 전력 안 되죠? P는 V 곱하기 I거든요. 얘는 I 제곱 R 또는 뭐라고요? R분의 V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배 늘어나면 4배, 3배면 9배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력은 비선형이다. 제곱이 들어 앞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건 선형, 이렇게 된 건 비선형. y 이퀄 x 제곱, y 이퀄 x.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중추별리로 푸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서론으로 이제 선형성과 가법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등가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참 선형성과 등가성에 대해서 등가성에 대해서 등가 대치를 하시고 선형성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하거나 더는 방법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중첩원리라고 해서 각각의 전원을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하는 중첩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장 후반부 태분한 노튼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 녹화라서 제가 좀 깔끔하지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학습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